자기는 다른 중독자와는 좀 다른 것 같다. 혹은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상담사에게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충동이 없다는 말이 전혀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실에서 거의 매번 마주하는 한 장면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박 문제가 가족에게 막 알려진 직후 당사자가 상담실에 찾아오는 경우인데요. 제가 그런 질문들을 좀 드려요. 요즘 도박 충동은 좀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묻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상하게 지금은 도박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이번에 일이 터지고 나서는 도박이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정말로요. 이제 도박은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다시는 안 할 자신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말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이 말을 들으시면 두 갈래로 반응이 나뉘어요. 한쪽은 정말 이번에는 끊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안심을 하시는 거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에이그 또 저 소리 한다, 이렇게 불신하는 표현을 하시기도 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답하고 싶은 질문이 이건데요. 이 지금은 충동을 못 느낀다 라는 이 말 과연 믿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현상을 당사자와 가족은 각각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영상의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지만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도박 문제가 공개된 직후에요, 도박 충동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요, 거짓말이 아니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도박 문제가 가족에게 공개되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엄청난 충격과 공포, 또 수치심, 죄책감, 이런 감정들이 몰려오고요. 가족들은 울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막 흥분해 있죠. 부부 관계가 흔들리기도 하고 이혼 얘기가 오가기도 합니다. 엄청난 채무가 드러나기도 했고요. 직장 생활도 위태로워지고 일상생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거든요.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우리의 뇌는 잠시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도박에 대한 갈망보다 당장의 이 위기, 이 혼란을 수습하려는 그 압박감이 훨씬 크게 느껴지거든요. 한마디로 더 큰 공포가 도박 충동을 일시적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요. 캐나다와 미국 연구진이 외래 약물 치료 환자들의 단주 동기를 분석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 사람들은 보통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숨겨왔던 심각한 문제들이 주변인이나 가족들에게 공개되고요. 강한 압박감을 느끼면서 치료를 받으러 오거든요. 이것이 치료에 대한 동기를 일시적으로 부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치료 장면에 오는 것은 술을 끊겠다는 그 자체에 대한 결심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주변의 문제와 압박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통찰이 도박 문제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도박 문제 공개 직후에 도박 생각이 전혀 안 난다는 것은 도박 문제의 공개와 함께 찾아온 주변의 압박이나 채무 문제와 같은 위험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그 순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박이 영원히 싫어진 것이 아니라 도박이 불러온 이 고통이 현 시점에서 너무 커서 도박이 잠시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진정으로 회복을 위해서 결심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충동이 줄어든 것이 좋은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도박 문제 공개 직후에 충동이 줄어드는 것은 충동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잠복한 것입니다. 중독 연구에서 단서 반응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도박과 연관된 단서, 예를 들면 돈이나 특정 장소, 스포츠 경기, 함께 도박하던 친구, 아니면 특별한 감정 상태, 이런 것들에 노출되면 잠재해 있던 도박에 대한 갈망이 다시 올라오는 현상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하우드리안 박사 연구팀이 2010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 연구를 보면 단도박을 하고 있는 회복자들도
도박과 관련된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요, 뇌의 보상 동기 관련 영역이 강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즉, 도박과 관련된 단서나 자극이 주어지니까 도박에 대한 갈망이 뇌에서 막 반응을 한 거예요. 가족에게 도박 문제가 공개된 직후에 또는 치료 초기에 도박 충동을 안 느끼는 것은, 혹은 못 느끼는 것은 그 당시에 발생한 외부의 압박이 크고 또 도박에 관련된 단서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 문제가 일단 공개되면 가족의 감시와 통제가 심하잖아요. 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기도 하고요. 또 도박 환경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갈망을 자극하는 단서가 차단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인데요. 이러한 가족의 경계심이 가라앉고요. 가족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감시가 느슨해지고 돈을 다시 만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의 뇌는 일단 비상사태가 끝났다, 위기 상황은 지나갔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더 이상 비상경계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만나고요. 또 바로 그때 공교롭게도 도박과 관련된 단서에 노출이 되면 잠복해 있던 충동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연구가 있는데요. 약물 중독 연구에서 갈망의 잠복이라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 연구진이 메스암페타민, 다시 말해서 필로폰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단약 시기에 따른 약물에 대한 갈망의 수준을 살펴봤는데요. 약물에 대한 갈망은 단약 직후에는 오히려 낮았고요. 몇 주에서 몇 달이 지난 후에 오히려 강하게 증가하는 패턴이 발견됐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치료 초기에 충동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의 긍정적인 지표로 보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몇 주 후에, 몇 달 후에, 그 이후에 더 큰 고비가 찾아온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이제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분들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박 충동이 전혀 안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 느낌은 진짜입니다. 거짓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느낌을 회복이 완성되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충동이 없는 것은 내 자신이 도박을 이겨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느끼고 있는 충동보다 더 압도적인 외부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고요. 충동을 자극하는 상황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일시적인 외부 환경의 영향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이제 충동도 못 느끼고 욕구도 별로 없으니 환경 통제 같은 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맡긴 돈을 다시 달라고 하고 이제 차단했던 것들을 좀 풀어달라고 하고 경계를 늦추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혹은 우연히 도박 단서에 노출되면서 잠복해 있던 충동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 방어막도 없는 상태에서 도박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 거죠. 충동이 없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충동이 없을 때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충동이 없는 이 시기에 방어막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환경 통제를 단단히 하고요. 재정관리 체계를 세우고 고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을 준비하는 것. 이러한 것을 충동이 없는 지금 해두어야 나중에 충동이 올라왔을 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평온함을 이제 괜찮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방어막을 튼튼히 준비할 시간, 이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족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가 이제 도박 생각이 전혀 안 난다, 다시는 안 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그 말을 거짓말로 단정하지는 마세요. 당사자는 그 순간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거짓말한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당사자는 방어적이 되고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을 회복에 성공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충동 없음은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억제된 상태일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충동이나 도박에 대한 갈망은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당사자의 느낌이 아니라 구조를 믿으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충동이 없다고 하니까 환경 통제를 풀어주자 이렇게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요. 충동이 있건 없건 우리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둬야 되고 그 환경과 구조 속에서 계속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 그 방향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당사자의 결심이나 느낌의 회복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이 올라와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의 회복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족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어떤 위험이 지나가고 당사자가 안정이 되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경계를 늦추는 건데요. 재정 관리를 다시 당사자에게 넘기고 확인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믿어보자 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시점이 잠복했던 충동이 다시 올라오는 시기와 겹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사자가 가장 안정되어 보일 때가 역설적으로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 당사자가 충동을 못 느낄 때의 대처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외부의 압박이 있을 때 충동이 잠잠한 이 시기를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충동이 없는 지금을 방어막 구축의 시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환경 통제, 재정 관리 위탁, 디지털 기기 차단, 고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이 모든 것을 충동이 약한 지금 함께 합의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충동이 강해진 후에는 이런 합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앞서 몇몇 연구 결과로 설명드렸듯이 시간이 지난 후 도박과 관련된 단서나 자극에 노출이 되면요. 뇌는 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단서나 자극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동이 없으니까 그런 단서나 자극에 노출돼도 괜찮을 것이란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요. 느낌이 아니라 행동과 구조로 회복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충동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묻기보다요. 우리의 환경 통제가 잘 유지되고 있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건가? 치료나 상담을 지속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신뢰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내 감정, 내 느낌이 그렇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미 검증된 연구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그 시스템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요. 도박에 대한 갈망이나 충동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당사자도 가족도 지금 괜찮으니 됐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지금은 잠잠하지만 언젠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 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충동이 올라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건 우리가 미리 예상했던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충동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실패로 여기지는 마십시오. 잠복해 있던 충동이 다시 올라오는 것은 회복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충동이 올라왔을 때 도박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구조와 환경이 미리 준비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충동을 피하는 방법이나 충동이 있을 때 이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이전에 올린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박 중독 문제로 첫 상담을 하시는 내담자들, 그 중에서 제가 느끼기엔 거의 한 80%가량이 도박에 대한 충동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는 다른 중독자와는 좀 다른 것 같다. 혹은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상담사에게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충동이 없다는 말이 전혀 새롭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놀랍다 또 혹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동이 없다는 그 말이나 그 상태가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내담자가 그 충동이 없는 상태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충동이 없다는 그 느낌이나 상태를 과대평가하거나 회복을 너무 긍정적으로 전망할 때 그때 저는 오히려 경계를 해요. 치료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가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반면 충동을 못 느끼고 있지만 안 느끼지만 자신이 이전에 했던 도박 행동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결과들을 고려하면서 충동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안심을 하면서 상담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은 회복이나 치료 초기에 또는 단도박 초기에 충동이 없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면 도박 충동이 없다는 것이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충동이 없다는 그 느낌 때문에 경계를 늦추는 것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충동이 없는 그 시기는 회복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시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경험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런 댓글들이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이었습니다.